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구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 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주택 유지 비용으로 연간 평균 18,00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시가 강력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100여 개가 넘는 불법 매장이 적발돼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주민들이 높은 세금과 물가 부담에 못 이겨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사람들 가운데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 이상 거주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의 길까지 열어주는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제 대상만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남미 출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12주년을 맞아 백악관에 선 바이든 대통령. 미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체류 신분을 받지 못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기회 등 영구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 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ll this time with fear and uncertainty. We can fix that. 구제 대상은 미국에 밀입국한 후 10년 이상 거주하고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들로 결혼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자들의 자녀 역시 합법적 체류 신분이 부여됩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 사람들과 달리 밀입국한 사람들은 비자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에도 사실상 체류 신분을 얻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5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혜택 대상은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d that we a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rotect the spouses of American citizens. 반면 이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연방정부가 최근 남부국경 통제를 강화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인 중남미계와 진보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심 이탈 조짐이 보이자 대선에 대비해 표심 관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All these are both him trying to have his cake and eat it too. In the one sense, saying he's going to shut the border down, but in the other sense, reassuring his progressive left that he's still going to be sensitive to letting people in. He's just got a political problem. 트럼프 캠프 측도 바이든 대통령이 권력과 표를 얻기 위해 불체자들에게 대규모 사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네바다와 애리조나 등 대선 경합 지역에서 부부 중 한 명이 불법 체류자인 경우는 각 주마다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미국인들이 주택 유지 비용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주택 소유자들은 현재 재산세와 주택보험,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몰기지 이자율 상승 등 여러 기타 비용으로 연간 평균 18,118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4년 전보다 26% 증가한 수치며 매달 평균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510달러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을 뿐더러 몰기지 금리도 높아 주택을 구입해도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미 전역 주택 보험료는 11.3% 증가한 가운데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허리케인, 산불 등 잦은 자연재해 상황으로 인한 손실액 발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주택 유지 비용은 28,790달러로 하와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싼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시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늘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일제히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A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지만 점심시간 등의 개인 자유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해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강제 제재할 방법들을 연구한 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금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역시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공중보건국의 발표 이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새로운 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2년 만에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급증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시작된 불법 마리화나 단속으로 현재까지 114개의 불법 판매 매장이 폐쇄됐고 2,9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제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소비자들조차도 합법과 불법 매장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불법 매장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상점들의 사업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 제품들이 미성년자 공략을 위한 시리얼과 컵케이크 등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Reeking with cannabis smell, these little gummy bears and candies, it is targeting our children. And look at the colors of these products. These products are specifically going after our young people. 한편 현재 뉴욕을 비롯해 미국 21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으며 뉴욕주에서는 21살 이상의 성인이 개인 용도로 최대 3온스의 대마초와 24g의 대마 농축 제품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높은 세금과 물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객 리뷰 플랫폼 컨슈머 어페어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1년 동안 1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이주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남부로 이동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노스캐롤라이나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플로리다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텍사스주와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 엘라바마, 아이다호, 오클라호마주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주로는 캘리포니아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뉴욕과 뉴저지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주 배경에는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 편향된 정책, 치안 불안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편 LA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랭킹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유명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서퍼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2시 37분쯤 세그하버에서 2025년형 BMW를 운전하던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팀버레이크가 차선을 유지하지 못했고 비틀거리며 말도 느렸고 정차 당시 눈이 충혈된 채 강한 술 냄새가 풍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팀버레이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자신은 마티니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 today's day and age with technology and Uber and especially someone like Justin with unlimited resources, there's no excuse to get behind the wheel. 한편 팀버레이크는 음주운전 1건과 2건의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연행돼 수감된 후 현재는 풀려났으며 7월 26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이 LA를 방문했던 당시 근무했던 비밀 경호국 요원이 강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스틴 경찰국은 지난 15일 밤 9시 30분쯤 오렌지 카운티의 터스틴 필드 지역에서 한 비밀 경호국 요원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도난당했고 요원이 도주하는 용의자를 향해 갖고 있던 총을 발사했지만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요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모금 행사를 끝내고 퇴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004년에서 2006년식의 은색 인피니티 FX35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 정체불명의 거대한 금속 기둥이 발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국은 하이킹 지역으로 알려진 가스픽 산맥에서 정체 모를 금속 구조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구조물은 세 면으로 이루어진 금속 기둥으로 수평선과 일직선을 이루며 주변 사막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금속 기둥은 1986년도 SF 영화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정체불명의 검은 비서 모노리스와 닮아 모노리스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같은 금속 구조물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은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해당 구조물은 가장 유명한 예술가라는 예술가 그룹의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약국에서 판매되는 전자대마초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LA타임즈와 위드위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대마초 제품 42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암과 간부전, 신경학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물론 연방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유명 대마 브랜드 5곳이 생산한 제품 모두 연방 환경보호청 EPA의 위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하나의 전자대마초에서는 24종류의 살충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마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수확량 극대화를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렇게 생산된 대마초는 독성 성분이 높아 건강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500만 명이 정기적으로 대마초 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총 1위를 두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3파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3.5% 넘게 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600조 원 수준으로 불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처음으로 시총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6일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에 올랐다가 이후 주가가 소폭 떨어지며 다시 3위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애플은 AI 전략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박빙 승부를 벌여왔습니다. 생성형 AI 파도를 탄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170% 넘게 급등해 시총 2조 달러에서 불과 석 달 만에 3조 달러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It's a bit surprising. They certainly are in a business that should have substantial growth. And obviously investors are already accounting for that. 월가에서는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MS와 애플, 엔비디아를 두고 이제 누가 먼저 4조 달러대를 돌파할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각사 AI 전략에 달렸다는 평가입니다. 월가 일부에서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5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AI 관련 대형 기술주 흥행이 이어지면서 S&P 500 지수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올해 들어 31번째 최고가 기록을 썼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평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와 포옹으로 푸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웃으면서 다시 포옹합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의 비행기가 새벽 2시 45분쯤 평양에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예정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늦게 평양에 도착하면서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오후 열릴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는 2000년에 맺은 우호 설린 관계에서 단숨에 격상되는 겁니다. 또 푸틴의 이번 방북에는 천연자원부, 교통부 장관과 우주공사, 철도공사 사장 등도 동행해 에너지와 교통, 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인 교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결제 체계와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전구조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겠다는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기고를 통해 북러 양국의 군사협력 관계를 한층 발전시킨다는 의도도 드러냈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기술까지 이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한국과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일정을 마친 뒤 오늘 오후 북한을 떠나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서방 국가에서는 오늘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나토의 수장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 사이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던 날 마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에 맞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의 군사 동맹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수장과 회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담 직후 블링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북한을 찾은 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려는 당장의 목적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Russia try in desperation to develop and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countries that can provide it with what it needs to continue the war. 이어 북한을 대러시아 무기 지원국으로 규정한 뒤 더 이상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뭐든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중국을 향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말 끝내고 싶다면 대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의 방북은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 같은 권위주의 국가와 얼마나 긴밀한지 확인시켜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유럽의 안보가 더 이상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also demonstrates that our security is not regional, it's global. What happens in Europe matters for Asia, and what happens in Asia matters for us. 특히 북한의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나토의 수장은 북러 관계 강화에 맞서 다음 달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때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와 나토 사이 안보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집단 휴진을 선언한 전국의 의사들이 어제 서울로 모였습니다. 의대 증원 재검토 등 요구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경고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부터 휴진한 개원의까지 거리로 나선 의사들이 서울 여의도 한복판 5개 차선을 가득 메웠습니다. 머리 위로는 필수 의료 붕괴된다는 대형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국민건강 위협한다!
대한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의협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2,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애당초 가능하지 않은 거를 정부가 무리하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내내 의료농단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이렇게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 거부를 강요했다며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휴진으로 환자 피해가 확인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리 신고한 휴진 사유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등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해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40개 의대에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어제 수십 명의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에 곧바로 물러났습니다. 지난 9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유를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아래 20m 지점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9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합참은 수풀이 우거진 곳이어서 경계가 명확히 보이지 않고 북한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곧바로 돌아갔다며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군사분계선 주변에서는 삽과 곡괭이를 든 북한군이 부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북쪽 비무장지대 안에서 지뢰 매설 등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우리 군이 식별한 곳만 10여 곳입니다. 지뢰 매설을 하다 폭발이 잇따라 북한군 피해가 상당했지만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을 잇던 철로가 끊어진 곳에는 4, 5m 높이의 대전차 방벽이 세워졌습니다. 군사분계선 북쪽 2km 지점, 북방 한계선 4곳에서 발견된 방벽은 수십 미터에서 길게는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모든 남북 연계 조건을 분리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이런 움직임은 활발해졌습니다. 화살머리 고지 인근 전술도로에 이어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선, 경의선 철로 일대에 지뢰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명확한 국경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과 북의 어떤 확실한 물리적 분리 조치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 속에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의 DMZ 내 작업들이 정전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인기 영화와 드라마 등 K 콘텐츠와 성착취물 수십만 건을 유포한 전문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와 불법 도박 광고로 돈을 벌었는데 태국 은행 차명 계좌나 가상화폐로 챙긴 돈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유명 영화들과 인기 드라마들이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K 콘텐츠 38만여 개를 자신이 만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곳에 올려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성착취물 30만여 개를 또 다른 4개의 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약 5년 동안 7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사이트 월 방문자가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남성은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해 10년 이상 IT 업체에서 일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 자기 사이트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영상물을 또 옮길 수 있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의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준 뒤 태국 현지은행에 차명 계좌나 가상화폐를 통해 약 1억 2천만 원의 수익금을 벌어들였습니다. 접속 경로를 계속 바꾸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왔지만 경찰이 문체부와 미국 국토안보 수사국과 공조해 해외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태국 차명 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추가 수익금이 없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가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세리 씨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먼저 부친을 고소하자는 의견을 냈고 채무 문제로 인한 부친과의 갈등은 오래된 일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박세리 씨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준철 씨가 새만금 레저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재단 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작년 9월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한 표를 먼저 내놓았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우선 제가 의결에 동의를 함과 동시에 어느 한 번도 말씀을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6년 은퇴 이후 아버지의 거듭된 채무 문제를 해결해왔고 더는 책임질 방안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소송이 들어와서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해결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해결한과 동시에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전집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박준철 씨는 재단의 도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며 사업시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동의만 해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세리가 있어야 얘들이 대화할 때 새만금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MBC는 박준철 씨에게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상원의회에서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이 투표 참여 의원 152명 중 13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성소수자와 활동가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표시하는데요. 새 법안은 기존의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중립적 용어로 바꿔 동성 간 혼인신고를 허용했습니다. 아직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에 활동가와 성소수자 등은 거리를 행진하고 기념 공연을 펼치는 등 역사적인 날을 기념했는데요. 특히 결혼을 기다려온 태국의 성소수자들은 이르면 오는 10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고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후 해결료 냉각 설비가 10시간 동안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3분 일본 후쿠시마의 제1원전 6호기에서 전력 공급이 끊겨 사용 후 해결료를 냉각하는 물을 보내는 펌프가 정지됐는데요. 이어 8시 35분쯤엔 화재 경보기가 작동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도 목격됐습니다. 소방대도 출동했지만 화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10시간이 지난 오후 6시 20분에야 냉각수를 보내는 펌프의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연료가 충분히 냉각된 상태여서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엔 모두 6기의 원자로가 있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1에서 4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공세를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공격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 최고 사령관들은 지상군 준비태세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본격적인 전면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하마스 지지를 선언하고 이스라엘과 거의 매일 무력 공방을 이어왔는데요.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전면전이 벌어지면 헤즈볼라는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은 특사를 급파하는 등 확전 방지를 위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산하 브랜드인 연돈 볼카트 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액을 과장 광고했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 볼카트 점주들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본사인 더본코리아가 지난 2022년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월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약속했지만 실제 매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예상 매출액과 수익률을 모두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본부가 3천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에서 25% 수익률로 홍보했지만 실제 매출액은 1,500만 원 수준,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본코리아 측은 반박했습니다.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2022년 월 매출 1,700만 원 수준의 예상 매출 산정서를 가맹점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회에 참석한 한 점주는 예상 매출 산정서와 별개로 구두로 월 3천만 원 수준의 기대 매출을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영난으로 영업을 중단한 대구의 한 실내 동물원에 동물들이 1년 넘게 방치돼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당시 8제곱미터, 2.5평 남짓한 지하 유리장에 암초 백사자가 갇혀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백사자 부부가 7년 만에 실내 방사장을 벗어나 야외 방사장이 있는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지난 17일 대구 수성구에 있던 실내 동물원에서 달성군 소재의 네이처파크 동물원으로 옮겨진 건데요. 수컷 백사자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깥으로 나와 푸른 잔디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7년 만에 맛보는 높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가 반가운 듯 마음껏 야외 방사장을 뛰어다녔는데요. 암컷 사자와 함께 야외 방사장 한편에 자리를 잡고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새 보금자리는 면적 486제곱미터 규모로 기존 사육장보다 10배 이상 넓어졌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죄 없는 동물 등만 고생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새 보금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차해놓은 차량을 긁은 것도 모자라 누군가 페인트로 덧칠해놓고 사라졌다는 황당한 사연입니다. 글쓴이는 지난 6일 세차를 하다가 어색하게 덧칠된 사고 흔적을 발견했다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니 지난달 27일 밤 한 차량이 다가와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과 부딪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범퍼와 힐, 라이트가 긁혔는데요. 가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흰색 페인트로 피해 차량에 덧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는 사고 당일 차에 타려고 다가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제 차 쪽에서 나왔다면서 그냥 술 취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페인트 칠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황당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는 붙잡혔지만 글쓴이는 경찰로부터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에서 페인트를 칠해 재물 손괴 혐의는 인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고요. 누리꾼들은 사고를 냈으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될 일인데 이를 더 키웠다면서 분노했습니다. 미국에서 선을 넘은 손님에게 응징을 가한 카페 주인이 화제입니다. CCTV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함께 보실까요? 시애틀의 한 드라이브스루 카페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차량 앞에 서 있는 손님, 주문한 커피와 물이 비싸다며 주인에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15분간 이어진 실랑이에 화를 참지 못한 손님, 급기야 커피를 카페 창문에 끼얹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떠나려는 순간 주인이 팔을 쭉 뻗어 망치로 차량 앞 유리를 쾅 하고 내리치는데요. 사건 이후 주인은 손님의 무리한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고 망치로 내리친 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영상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점주가 폭력을 행사한 건 아쉽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런던 외곽의 한 주택가입니다. 한밤중 한 남성이 검은 물체를 피해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뒤이어 나타난 경찰차, 곧장 검은 물체를 들이받는데요. 충격으로 도로에 나뒹군 건 인근 농장에서 탈출한 소였습니다. 도로에 소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흥분한 소를 진압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순찰차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동물학대 아니냐며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달리는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붉은색 트럭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이상하죠? 트럭의 주행 방향은 다른 차량과 같은 정방향이지만 자세히 보면 후진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해당 차량의 주인이 누군지 또 왜 저렇게 운전했는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도로에서 해당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견인되는 차량인 줄 알았다는 후기를 전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